자, 다음 주에 있을 중요 이벤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 6월 24일.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6월 25일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근원 PC는 예상치가 3.4%고요. 4월 발표치는 3.3%였습니다. 헤드라인 PC는 4.0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요게 수치가 높게 나오면 현재 케빈 허씨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금리 인상은 한 번 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좀 더 매파적인 영향이 나와서 이것도 한 번 더 있는 거 아니야? 올해 한 번 더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장이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게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겠죠.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라서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심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종목을 이렇게 많이 살펴보면 전체 종목을 저는 자주 돌려보는 편인데요. 거의 매일 수동으로 이제 수작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한 3주, 4주째 3, 4주 정도 차트를 보면서 요즘 할 게 없어요. 종목이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종목이 일주일에 많게는 이제 뭐 4개에서 뭐 5개까지 이렇게 종목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고 있는데 최근은 뭐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없는 날도 있고 그만큼 차트상으로 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없고 거의 요즘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얘들이 다 주도하고 모든 수급을 다 빨아가 버리니까 다른 종목들은 힘이 없습니다. 얘들이 좀 힘받고 올라가면 만약에 떨어지면 얘들이 하락하면 지수 전체가 코스닥까지 전부 다 같이 하락하고 떨어지면 코스닥 코스피를 팔아서 얘를 사는 것 같아요. 상승하면 다른 종목을 팔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고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얘가 만약에 갖고 있어서 얘가 만약에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가 됐을 확률이 많다. 왜냐면 비중이 많지 않으면 다른 종목은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좋으면서 상당히 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이탈가는 그 전에 지정해 드렸죠. 이 구간을 이탈가로 지정을 했는데 자, 이제는 이탈가를 좀 살짝 높이겠습니다. 225만원 이탈가로 정할 거고요. 2분의 1 매도죠. 2분의 1 매도. 자,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이 구간 이탈가를 정했죠. 얘는 변함이 없습니다. 29만원 이탈하면 절반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떨어지면 나머지도 매도죠.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로보티즈는 자, 눌림목 주고 상승했던 부근에서 다시 전저점 부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요날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빠졌죠. 그런데 아직은 이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짝 아래 꼬리 달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뭐 그렇게 이쁜 건 아니지만 매수하기도 애매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건 이탈가는 바로 여기입니다. 258,000원 이탈가입니다. 자, 한미약품은 이날 관심 종목 요날 넣었죠. 넣고 다음날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자, 전저점 부분에서 반등 중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빠져내려가면 만약에 매수하셨다. 그럼 얘는 매도입니다. 매도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 줬으니까 다음날도 상승한다. 그럼 홀딩.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2분의 1 정도는 들어갈 수 있죠. 아니 3분의 1로 하겠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할 수 있다. 만약 그대로 깨져 내려간다. 못 보는 겁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하나 넣겠습니다. 최근 들어 보면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이 종목은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이 구간 깨지면 바로 아웃입니다. 얘는 뒤도 돌아볼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지도 않고 만약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관심 종목을 넣었다 하면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난 이런 구간에서 관심 종목을 넣었다 하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을 정할 때는 웬만하면 떨어지면 바로 이탈할 수 있는 아웃시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상승하면 크게 올릴 수 있는 구간을 잡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대로 이제 종목을 픽해서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마디로 시장이 재미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삼성카드는 아직 이탈은 안 했죠. 얘는 자금 조달은 채권 발행으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국제유가가 살짝 흔들렸어요. 상승을 했다가 이란과 미국이 삐그덕거렸죠. 이스라엘이 계속 레버넌을 공습을 하니까 국제유가가 살짝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금리에 민감하니까 금리는 유가를 볼 수밖에 없죠. 그때 이런 모습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9.6%가 남아 있었죠.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던 이 지분을 현대차가 다 인수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이제 100%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장중에 마이너스로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을 깨나 싶어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갑자기 반등했어요. 요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했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이란과 미국이 삐그덕거리면서 이란이 이제 계속 주도권은 이란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시장이 흔들렸어요. 그 코스피도 흘러내렸고 코스닥도 상당히 많이 흘러내렸죠. 그렇지만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58만원 이탈하면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절반 매도입니다. 절반 매도. 현대모비스는 같은 흐름을 보였어요. 현대차랑 같은 흐름을 보였고 얘는 이탈가는 생각하고 있는 이탈가는 52만 5천원이거든요. 52만 5천원이면 어쩔 수 없어요. 얘도 시장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PC도 안 좋게 나오고 국제유가 상승하고 뭐 악재가 막 계속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절반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목 아프게 계속 떠드는데, 자, 이 구간 이탈하면 얘도 어쩔 수 없어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여기서 반등을 줬잖아요. 살짝 희망이 올라왔는데 어째 올라가는 게 거래량도 이렇게 많지 않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썩 좋은 차트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이 갑자기 변한다. 호재성이 나오면 금방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은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LG 엔시스는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관심 종목 갖고 했던 구간이 이 구간인데, 자, 이 구간에서 오니까 살짝 여기서는 혹시 여기서도 한번 다시 이런 모습 나올까 하고 이제 아랫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이런 아랫꼬리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는 구간이고, 현재는 물론 좀 빠졌다가 시장이 좋아하면 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죠. 왜냐면 얘가 올라왔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료가 죽었냐? 재료가 죽은 게 아니고 LG전자, LG가 무너지기 때문에 같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같은 흐름을 보이는 거죠. 자, 펄어비스는 과거의 영광이 다시 한번 오기를, 과거의 영광이나 우리가 이제 처음 관심 종목 가졌던데 여기,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라갔죠. 이거 두 번이나 우려먹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를 노리고 있는데 이거 생각만큼 안 움직이네요. 자, 이런 종목은 장중에 봐야 됩니다. 장중에 갑자기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흐름을 볼 수밖에 없고, 현재 이 위치에서 이거 상승해요, 이거 하락해요, 판단 못합니다. 판단 불가 지역이에요. 다행히 아랫꼬리는 살짝 달고 반등을 줬다는 거에 위안이 살짝 됩니다. 자, 네이버는 현재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분히 수익 내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두 번이나 줬죠. 두 번이나 줬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 빠질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줍니다. 자, 한국가구, 이것도 이제 과거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가졌던 게 여기고, 또 이 구간에 다시 오면 반등을 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반등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얘는 다시 반등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중 흐름, 그러니까 장중 흐름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계속 장을 보고 있는 전업들이나 좀 유리한 차트인 거예요. 사실 전업들이나 좀 유리합니다. 갑자기 직장인분들은 갑자기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겠죠. 불끈 양봉을 보고 매수할 수 있어요, 중간에. 근데 잘못하면 물릴 수 있죠. 왜냐면 얘도 이렇게 물린 구간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전업이하고 실시간으로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 구간은 좀 틀렸어요. 이 구간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실시간을 보지 않고 믿음이 있었거든요. 상승한다는 믿음. 물론 그거를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승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큰 상승을 나왔던 거고, 현재의 위치는 장중에 봐야 된다는 거. 자, TYM도 큰 상승 누렸다가 다시 한번 우려먹을 자리가 나올까 해서, 자, 이 구간부터 자주 보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어때요? 저건이 조금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마켓도 같은 모습이고. 자, PKC. 자, PKC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불안불안했는데, 아, 여기 깨나? 우리가 좋아하는 전저점 부분이죠. 그럼 여기가 뭘까요? 아, 쌍바닥이고, 배열은 살짝 정배열인데 21선만 꺾인,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정배열인 거죠. 자, 그 다음 종목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매출과 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꾸준히 다시 반등하고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을 넣었었는데, 최근 들어 좀 상승하다 빠졌죠. 그리고 횡보하다가 눌림목 주고, 자, 우리가 관심 종목 넣었을 때가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서 관심 종목 넣었었고, 자, 그런데 한번 상승했어요. 그쵸? 왜 상승했는지 다 아시죠? 그쵸? 유가죠. 자, 미국과 이란의 MOU가 체결이 되고 서명하면서 또 기대감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런 대한항공 같은 주는 유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죠? 환율은 지금 1530원대로 환율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한항공에서 만약에 비행기를 한 대 가지고 온다 그러면 얘를 현찰박치기로 그냥 가지고 올까요? 아니죠. 요걸 리스입니다. 리스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환율이 더 많이 1600원, 막 1700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종목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환차손이 나지 않습니까? 줘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도 이 종목은 유가, 국제유가가 만약 하락을 하게 되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환율과 유가를 보면서 대응한다. 차트상 대응도 좋지만 만약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눌림목을 주고 횡보하는 구간을 환율 폭등, 국제유가 폭등인데 이 구간에서 아, 싸다, 많이 내려왔어, 전저점 부근이야 라고 받을 수 있나요? 없는 거죠. 그게 차트 분석을 할 때 시황과 차트를 같이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보고, 최근 보면은 외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담고 있어요. 이 종목은 기간도 계속 담고 있다가 요날 갭 상승에서 출발하다가 빠졌던 거죠. 쭉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쥐 같은 애들이 레바논을 공습을 해버리니까 이란이 합의의 이행에 대해 좀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인을 살펴가면서 이 종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진파워, 한전기술, 한전 KPS, 이 종목은 이제 다시 관심 종목으로 봤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영광, 이렇게 상승했던 맛을 전부 다 이 종목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 이제 관심 종목 놓고 큰 상승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반등쯤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 하고 다시 관심 종목을 넣었는데, 차트 자체가 매수하기가 참 애매한 구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종목은 봐야 될 것 같고, HMM도 빠졌어요.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죠. 역배열인 상태에서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고, 그러나 이제 반등줄 자리가 혹시나 완전히 이제 52주 신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나 해서 관심종을 넣었는데 힘이 없습니다. 힘이. 그래서 현재 위치는 매수할 수 없다. 좀 아쉬워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 이탈, 241선 이탈하기 일보 직전이고, S&D도 마찬가지. 달바 글로벌은 다행히 이제 21선을 살짝 올라왔어요. 이런 모습을 기다린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외인들 매수도 있고 개인들 매수가 살짝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위치가 전보다는 확실히 괜찮아졌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탈가를 정하겠죠. 196,000원, 196,000원 이탈가를 정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어차피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ESS는 계속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현재 구간은 매수하지 못하는 구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고 다시 흐름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21선을 복구하는 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